안녕하세요. 다들 기가 주고 있어. 7월달이래요. 7월달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7월달, 8월달에 준비 계획 잘 세우고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7월달, 8월달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에 관련된 그런 이제 지문들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위주로 이제 다루면서 나갈 테니까 이제 7월달, 8월달에는 정신도 이제 똑바로 다시 차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달부터 시작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어서 내가 그래도 한 6개월 했는데, 내가 그래도 한 4개월 했는데, 이 정도 했으니까 7월달부터는 이렇게 내가 공부를 좀 해야지. 아, 이렇게 쉬운 거는 좀 안 해야지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이제 그 7월달부터는 오히려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음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영어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확장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했더라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크게 확장한 실력 안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이제 메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메워나가는 그 시간이 이제 7월달, 8월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쉬운 문제들, 오히려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운 이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하나씩 채워나가야지만 7월달, 8월달을 제대로 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달 마음가짐은 다시 처음부터 내가 기초를 하나씩 닦아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9월달, 9월달, 10월달, 그 다음에 11월달, 12월달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양을 많이 늘려가서 이제 따라가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7, 8월달까지는 그렇게 급한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뭐 항상 강조하기로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초가 확실히 닦아져 있어야지만 그 달릴 수가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 주실 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7월달, 8월달에 이제 논리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7월달, 8월달에 논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각 챕터별로 10문제씩 실어놨어요. 10문제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문제는 이제 투블랭크 문제로 실어놨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대개의 경우는 긴 이제 좀 장문형 논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문형 논리와 투블랭크 문제와 원블랭크 문제를 모두 다 이제 연습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문제는 어려운 것들도 있고 쉬운 문제들도 있고 혼재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해야겠죠. 한 문제당 무조건 10문제면 당연히 10분 안에 푸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주세요. 만약에 저희가 10문제 10분 안에 푸는 훈련이 좀 안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푼 다음에 몇 분 정도 걸리는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이 틀린다면 꼭 10문제를 10분 안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거꾸로 맞출 생각은 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 내가 10문제를 풀었을 때 몇 분 정도 걸리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게 되면 무조건 논리는 한 문제당 1분이야. 그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1분 이상 걸리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분 이상 걸리는 문제까지도 1분 안에 풀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줄인 것들 있죠. 그 시간을 들여서 그 문제는 2분이 걸릴 수도 있고 3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만약에 한 1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10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푸세요. 한 문제 풀고 뭐 답 맞추고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문제씩 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번에 풀 때는 꼭 10문제는 꼭 푸세요. 10문제 풀고, 저희가 뭐 한 번에 30문제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장 가보게 되면 10문장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논리 문제가 10문제 이상 나오는 학교들은 거의 없어요. 손에 꼽힐 정도의 그 학교들이기 때문에 우리 10문제 이상까지 그렇게 훈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문제 정도를 재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페이지 펴시게 되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죠. 맨 위에 보게 되면 논리 문제를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논리 문제는 단순히 그냥 논리 문제다라고 푸는 게 아니라 위쪽에 보게 되면 A형 유형, 즉 논리형 유형과 B형 유형, 어휘형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놨죠. 논리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각각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논리책 잘 피셨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쵸? 5페이지, 논리책의 5페이지. 그래서 위 부분 보게 되면
그 논리형 A, 그러니까 논리형 1번과 2번과 3번 유형으로 나눴는데 1번 유형이 논리 상강구조형이라고 그래서 즉 논리 2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 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5월달, 6월달에 그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를 중심으로 계속 배워왔던 거고 굳이 뭐 2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한 번은 나눠 드릴 거예요. 그 논리 2를 다 정리해서 한번 나눠 드릴 건데 그 논리 상강구조형으로 푸는 게 대부분의 경우인 거고 2번과 3번처럼 정의형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의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구조를 띠는 거냐면 앞쪽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쪽에 블랭크가 나오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가 블랭크가 뚫리고 뒤쪽에 이렇게 근거가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근거를 통해서 앞쪽에 있는 이 블랭크를 푸는 유형이 여기 나와 있는 정의형 유형 1번 유형인 거고 두 번째로 오히려 앞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근거를 통해서 뒤에 있는 블랭크를 푸는 경우 이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정의형 2라고 부른다는 거죠. 정의형 2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의형 1번과 정의형 2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나오는 형태는 이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이 경우가 정의형 유형 중에서 정의형 2가 훨씬 더 많은 거고 정의형 1번은 그렇게 많은 유형을 지금 띄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나올 수 있는 형태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B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B번 1번과 B2, B3번이 있는데 B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덩어리 표현, 즉 청크 표현이라고 해서 이것은 덩어리 표현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수거라고 부르는 거죠. 수거 표현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암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마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제가 짚을 텐데 그런 암기형을 꼭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 2번 가보시죠. 2번 가보게 되면 전치사 상관관계라고 해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2번도 답이 될 수 있고 3번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전치사와 같이 쓰임새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답이 뭐 B가 돼야 된다, 뭐 C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치사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문제가 전치사와의 그 관계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2번 같은 경우에는 논리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은 이제 문법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우리가 이제 논리 문제를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번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오히려 3번 문제가 더 쉬운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3번 문제가 더 까다롭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상식 내용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근거가 잘 안 보여요. 근거 자체가. 그래서 근거 자체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3번 문제가 가면 갈수록 더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우리의 상식이라든지 기본 우리의 그 갖고 있는 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분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을 이렇게 분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꼭 동그라미와 X 표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꼭 뭐가 있다고요? 세모형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모형 문제가. 즉 세모형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보기 4개 중에서 2개는 제거해냈고 그 다음에 2개 중에 헷갈려가지고 틀린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이 세모형 문제들인데 그 세모형 문제들을 얼만큼 맞춰내냐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X형 문제들은 우리 실력상 이제 맞추기는 이미 힘들어졌어요. 근데 세모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까지 잡을 수가 있었던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틀리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합격을 멀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당연히 그 세모형 문제들은 바로 우리가 맞춰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모형 문제들을 우리는 그거 당연히 맞출 수 있어. 다음번에 실수였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그 조금 고작 1% 2%의 부족한 그 점 때문에 전혀 틀린 사람하고 나는 거의 맞춘 사람하고는 똑같은 취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서 꼭 세모형 문제들 잘 체크해 주시면서 세모형 문제들이 A1 유형에 속하는 건지 A2 유형에 속하는 건지 A3 유형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B1인지 B2인지 B3인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겠죠? 그래야지만 실력이 금방 늘고 그 다음에 논리를 풀 때 여러분들이 가질 마음가짐이 있어요. 논리는 어디까지나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이 일반 현상 세계라는 좀 다른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현상 세계에서는 흑이 있으면 흑의 반대는 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백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색깔이 가질 수도 있겠죠. 빨간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논리 세계에서는 뭐예요? 흑 반대는 뭐예요? 무조건 백이에요. 무조건 백. 그런 식으로 흑백 논리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반대편에 생각했을 때 이것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답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논리 세계에서는 어떻다고요?
무조건 흑이 있으면 반대편은 무조건 뭐밖에 없다? 100밖에 없다라는 흑백 논리를 머릿속에 담고 가셔야지만 우리가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논리를 풀어볼 거고 우리가 총 24챕터에 24챕터 총 24챕터에서 240문제가 이제 수업에 진행돼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6챕터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셀프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셀프 테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시는데 우리가 진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 뒤에 있는 셀프 테스트까지도 같이 풀어줄 테니까 뒤에 있는 셀프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혼자 실력 점검한다 셈 치고 뒤에 있는 셀프 테스트는 각각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5페이지 펴주시죠. 문제는 다 풀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논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독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문법이든지 어딘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문제는 풀어와야 돼. 자기가 예습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문제는 꼭 풀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7월달에 넘어가면 갈수록 예습 위주로 이제 공부 스케줄이 많이 바뀐다는 거. 복습이 많아지고 예습이 줄다. 그것만큼 이제 자기가 하수의 길을 걷는 건 없는 거야. 알겠죠? 이 예습이 많아지고 복습은 거의 한 30분 내외 이 정도까지 줄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줄어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계획을 짜가지고 7월달부터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 가보시죠.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우선은 해석을 해야 되니까 논리 문제는 해석을 해보죠. 하드워터니까 단단한 물이래요. 이랬을 때 우선 단단한 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감이 딱 바로 안 오죠. 단단한 물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냥 바로 해석해서 단단한 물은 does not make 만들지 않는데 이 좋은 그런 거품을 만들지 않는데요. 물은 is hard 단단하대요.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이 담고 있는데 뭘 담고 있어요? 이 용해된 미네랄이니까 용해된 그런 자원 같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dissolved 미네랄이니까 그 용해된 미네랄을 담고 있는 것. 즉 뭐예요? 이 미네랄 같은 것을 많이 담고 있으면 단단한 물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그래서 그 미네랄은 it has pick up 딱 취한 거죠. 언제 동안에 취한 거예요? while traveling이니까 여행하는 동안에 어딜 여행해요? 언더그라운드니까 지하를 여행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지하에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네랄을 딱 채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드워터 단단한 물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소프트 워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약간 부드러운 물 아니면 뭐야? 약간은 물은 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부른 물은 contain 담고 있는데 뭘 담고 있어요? Pure of this mineral이니까 이런 미네랄을 또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소프트 워터랑 하드 워터랑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 good example니까 좋은 예인데 소프트 워터의 좋은 예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당연히 블랭크가 나왔잖아요. 그럼 블랭크를 중심으로 앞뒤에서 뭘 찾아줘야 돼요? 논리 2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논리 2를. 그래서 논리 2를 찾아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제가 이 지분에다가 이렇게 세모를 체크해 놨잖아요. 그쵸? 이 지분에 세모를 체크해 놨는데, 이렇게 세모를 체크하게 되면, 즉,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논리 툴로 작동되는 거죠. 그럼 is가 논리 툴로 작동되게 되면 앞뒤가 무슨 관계가 나와야 돼요? 같은 관계가 나오죠. 같은 관계. 동일한 관계죠. 우리가 당연히 이형식 동사를 배울 때도 그랬죠. 주어와 보어 자리에 만약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주어와 보어는 어떤 관계? 동격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거와 누가 같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소프트 워터. 이 소프트 워터가 뭐야? 같은 관계겠죠. 그럼 소프트 워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겠죠. 소프트 워터의 근거를 찾아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미네랄을 거의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소프트 워터의 뭐예요? 이 근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소프트 워터가 미네랄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밑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또 찾아야 돼요? 소프트 워터의 반대 개념인 하드 워터에 대한 그런 개념을 찾아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하드 워터의 개념은 또 뭐겠어요?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얘가 지하를 흐른다.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럼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소프트 워터와 하드 워터는 무슨 관계? 반대 관계가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드 워터랑 이 while traveling 이 표현은 같은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 워터와 이 개념은 또 같은 개념인 거고 얘 개념은 어떻게 거겠어요? 당연히 또 다른 개념이겠죠. 이런 개념 설정을 우리가 하고 본다면 당연히 이 traveling underground라는 표현과 이 블랭크의 표현은 뭐겠어요? 당연히
반대 표현이 나온다. 이런 것을 고르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야? 지하에서 흐르지 않는 물을 골라내면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지하에서 흐르지 않는 물을 고르면. 그러면 레이크 워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호수물이니까 뭐예요? 당연히 땅에서 흐르는 물인 거죠. 그 다음에 그리크 워터 얘도 뭐예요? 지류니까 얘도 뭐야? 땅에서 흐르는 물인 거고. 레인 워터 같은 경우에는 뭐야? 비니까 위에서 쏟아지는 물인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리버 워터도 얘 뭐야? 이 강물이니까 얘도 뭐야? 땅에서 흐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A와 B와 D는 다 무슨 개념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땅에서 흐르는 물이죠. 땅에서 흐르는 물. 즉 어디랑 똑같은 말이에요? While traveling underground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분명히 반대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땅에 흐르는 그 물이 아니라 뭐겠어요? 위에서 쏟아지는 물이니까 당연히 답은 뭘로 가야 된다? C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그냥 읽고 나서 아이 당연히 뭐 C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논리 구조가 머릿속에 딱 잡히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뭘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근거 체크를 연습을 해야 돼요. 아 쉬운 문제니까 당연히 왜 헷갈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일수록 오히려 뭐 하기가 쉬워요? 연습하기가 훨씬 더 좋아. 쉬운 문제일수록 오히려 연습하기가 더 좋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씩 잘 체크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가보시죠. 2번. 2번 가보게 되면 19세기까지 바딜리 퍼니시먼트니까 이런 체벌이라는 것은 was often 종종 administrator라는 표현이 좋죠. administrator라는 게. 이게 원래는 뭐예요? 행정 같은 것을 하다 이런 표현으로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말고 알아야 되는 표현은 뭐예요? 약 같은 것을 투여하다라는 뜻도 있죠. 약 같은 것을 투여하다. 이래서 이제 어휘 문제로도 많이 이제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게 집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집행하다. 그러니까 이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집행되다라는 뜻이니까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뜻은 꼭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휘 문제에서도 아니면 독해에서도 독해 블랭크로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뜻을 꼭 사절 찾아가지고 꼭 확실하게 알으시고 그래서 크리미널스니까 이런 범죄자들에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집행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잉글랜드에서. 그래서 커먼 퍼니시먼트니까 이 보통 그런 처벌은 was blank이다 라는데 아까 전 구조랑 똑같죠. 1번 구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어디 체크하면 돼요? 이 was 부분에다가 이렇게 세모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럼 앞뒤가 무슨 관계야? 같은 관계 나오겠죠. 그렇죠?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블랭크와 앞에 있는 퍼니시먼트는 같은 관계인데 여기 있는 퍼니시먼트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common이라는 부분이죠. common. 그렇죠? 즉 보통의 그런 뭐예요? 이런 처벌 개념이죠. 그럼 common이라는 개념이 어디 나와 있는지 또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럼 common이라는 개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often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죠. often이라는 부분에. 그쵸? 그러니까 종종이라는 부분과 결국에는 뭐예요? common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비슷한 구조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often이라는 개념이 설정해 주는 것은 결국엔 또 뭐가 되겠어요? bodily punishment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주는 것은 뭐 찾으면 돼요? 이 body라는 부분을 이 블랭크에 넣어주면 되겠죠. body라는 부분을. 그쵸? 그래서 몸에다가 해야 하는 그러한 처벌, 즉 체벌이라는 개념을 찾아주겠죠. 체벌이라는 개념을. 그랬을 때 A 복양, whipping은 뭐예요 이게? 채찍질인 거죠. 채찍질. 그 다음 B에는 life imprisonment 얘는 뭐야? 이게 무기징역이죠. 이게 무기징역. B는 무기징역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C는 mutilation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손발 같은 것을 절단하다라는 뜻이겠죠. 절단. 그 다음 D로 가보시죠. 얘는 뭐야? 시민권의 박탈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 처벌 개념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게 그냥 남는 복양들이 뭐예요? A와 C인 거죠. 그 다음에 헷갈렸으면 A랑 C일 거예요. 근데 C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손발 따위를 절단하는 게 체벌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즉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딜리라는 개념이 중심이 돼서 몸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몸에 대해서 때리는 개념, 몸에 대해서 고통을 가하는 개념 이런 개념이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손발 따위를 절단하는 개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딜리 퍼니시먼트의 개념을 약간은 벗어나는 개념이 돼요. 벗어나는 개념이.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어떤 답이 되는 거예요? 과도한 오답이 되는 거죠. 과도한 그 정답이 돼서 좀 벗어나는, 즉 바딜리 퍼니시먼트라는 개념을 좀 벗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채찍질이라는 개념인 A로 가는 게 이제 적당하겠죠. A라는 개념이. 그래서 A로 가셔야 될 거고 C라는 정답은 너무나도 뭐예요? 오버된 정답이긴 한데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영어의 정답들은 다 어떤 상태예요? 이 상대적이죠. 상대적. 그쵸?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C가 안 좋은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C가 안 좋은 거예요? A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야. A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A가
뒤에 가서 뭐 사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뭐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이 만약에 A에 들어가 있으면 답은 오히려 이제 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C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C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영어의 정답은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A가 C보다 더 좋아서 A로 가는 것이지 C가 무조건 안 좋아서 A로 간다. 이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bodily punishment의 개념으로는 C도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는 있겠죠. 왜? body에 행하는 punishment가 돼갈 수 있으니까 손발 따위를 자르는 거니까 body라는 표현은 들어갈 수 있지만 영어의 정답은